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달에는 또 선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상법회를 한 달 쉬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또 지난 그 법회에 이어서 오늘은 제 호흡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호흡 수행에서 이제 이 작용되는 두 가지 원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숨을 알아차리는 거, 거기에 이제 좀 숨을 들어가고 나가는 거, 숨을 알아차리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이 수행이 좀 더 향상되면 단순히 그냥 이제 들어가는 숨, 나가는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숨의 정 과정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수행의 강도를 약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우리 법요집에도 있는데, 들숨 날숨에 대한 기억경이라고 또는 뭐 이제 마음챙김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보통 호흡수행을 이제 16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4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수행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는 16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들어가는 숨이 길면 길다고 하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요. 길다고 하는 거, 짧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두 가지가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숨의 정 과정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이 숨을 고요히 하리라 하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 시작할 때는 숨이 길든 짧든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길고 짧은 거에 관계없이 뭐 길고 짧은 거를 물리적으로 측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숨이 길든 짧든 그냥 들어가는 숨은 들어가는 숨으로, 나가는 숨 나가는 숨으로 알아차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해온 방식은 숨을 이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 때 제가 숨을 통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숨을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우리는 제3자, 이게 이제 숨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숨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숨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생각이나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막 정신없이, 그죠?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뭐 딴 생각 안 하고 이제 그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그 하나의 생각에 우리가 주의력이나 관심이 가면서 딴 생각을 상당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의 대상에 머물려고 하는 그 힘, 그죠? 우리가 이걸 세속에서는 집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 공부하는 주제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그렇게 해야 뭐 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의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마음을 딱 기울일 수 있다면, 그거는 그만큼 이제 효과도 좋아지고 그게 집중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를 정함으로써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두고 그 숨에 대해서만 마음이 가도록, 숨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생각이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고, 이 숨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내가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는 이런 힘이 강해진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점은 이제 숨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수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숨이라는 걸 보통 이제 알아차려 할 때 그냥 이렇게 좀 관념적으로 그냥 숨이 들어가니까 숨이 더 가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제 너무 관념적으로 알아차리는 이런 거는 이제 숨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러서 딴 생각하고 딴 데로 이제 흘러가는 걸 최소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삼매를 닦을 때 부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한 방법은 몸이에요. 우리 몸을 활용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거를 주로 설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그거를 쭉 정리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까야가따 사띠숫다라고 있어요. 몸에 대한 바른 기억경,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이라고 하는 이 경인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몸을 어떻게 활용해서 삼매에 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삼매에 드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몸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체는 누구나 이제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밥이야 뭐 우리가 좀 오래 안 먹어도 그래도 뭐 길게는 뭐 한 몇 주도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한 달 이래 버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숨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길어도 뭐 진짜 아주 전문 이제 수영하고 이런 사람도 10몇 분 뭐 버티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이 길어봐야 뭐 보통 사람은 3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명하고도 관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 뇌에서도 이 숨은 우리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이제 호르몬하고도 세로토닌이나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숨에 이제 마음을 둠으로써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근데 이제 이런 숨을 알아차릴 때 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숨이 뭡니까? 우리가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 신선한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게 폐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이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우리가 이름하여 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도 분명히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죠? 내가 이것도 손도 물질이, 손은 분명히 이렇게 움직임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감각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 그렇다면 이제 숨도 분명히 이게 이제 공기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형체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이제 미세한 그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건데, 이게 들어갈 때 분명히 그 공기도 뭐 무게도 있고 질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숨이 들어갈 때 여기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센스의 감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우리 몸에 있는 감각으로 숨이 이래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거를 그 감각으로 그냥 그 자체를 알아차려 거기에다 주의를 기울이는 이것 자체가 생각이 딴 데로 안 뻗어나가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덜숨 그냥 이름 이제 이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덜숨, 날숨 이렇게만 염불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공기의 흐름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주의 깊게 알아차려 최대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일로 기울이려고 하는 거죠. 딴 데 가지 않고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일종의 공기가 몸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기라는 어떤 대상이 우리 몸에 센스에 자극을 주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여기 물을 이렇게 한 덩어리 여기다 물을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거 안 흘리려고 여기 되게 이제 관심을 여기 기울이면서 가야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기가 이래 들어가고 나가는 게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리 마음은 딴 데로 안 흩어지고 현재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의
우리 주의력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식이 흩어지지 않고 현재의 들어가고 나가는 이 공기에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마음이 이 공기와 또 숨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삼매력을 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숨을 알아차릴 때 그냥 이렇게 너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숨의 개념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는 실제로 있는 대상을 알아차릴 때 가장 그 효과가 좋거든요. 실제 있는 거. 관념은 좀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현재 들어가는 공기 자체를 알아차릴 때 이걸 숨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들어가고 나가는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를 감각적으로 계속 알아차릴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숨이라고만 이게 이제 딱 어떤 대상이 있다는 공기라는 그 숨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이게 뭐 뜨겁니 차갑니 또는 뭐 이게 어떤 모습이 이런 걸로 생각이 이어지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 내가 이 손을 이렇게 흔들 때 여러분이 딴 데 보지 말고 요 손끝만 보세요 하면 손끝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이거를 이 손이 어떤 모양이고 또 뭐 어떤 색깔이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움직이는 순간 벌써 이 손의 움직임을 놓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숨에 대해서 분별하다 보면 현재 움직임을 놓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숨도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현재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알아차리려고 하고 이거를 분별하거나 분석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멈추면서 그게 바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숨에 대한 이제 생각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숨만 머물 수 있게 해서 이게 이제 삼매력을 집중력을 개발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이거를 너무 막 잘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상기도 일으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숨을 잊지 않을 정도의 그 주의력만 숨에 좀 관심만 기울이고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으면 뭐 좀 앞에 알아차리고 잠깐 놓쳤다가 또 중간 좀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 크게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숨을 완전하게 알아차리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숨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 상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숨을 놓치면 그냥 숨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현재 들어가는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숨에 이제 주의력이 또 처음에는 삼매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또 생각이 다른 대상으로 싹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이제 그러면 이때 보통은 보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집중하는 수행법을 하면 이 대상 이렇게 딴 생각이 움직이면 이 움직이게 하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없이 무조건 이걸 자꾸 차단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차단만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왜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는지 이런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이제 집중만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지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 이게 하나의 파트라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여기 막 집중할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숨이 들어가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차리다 보면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뭐 아무래도 좀 한 1, 2초 있다 보면 또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움직일 때는 그 생각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장애가 있죠. 번뇌가 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번뇌 없는 사람은 아라한들은 내가 여기 있겠다 하면 여기 있거든요. 마음 상태가. 그렇게 뭐 자기 멋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걸 움직이게 하는 장애가 보통은 이제 장애는 크게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 막 거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 막 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생각하는 이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겠어요? 예? 욕망이 기반이 되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는 거를 즐기고 쫓아가는 그거를 자꾸 이렇게 거머쥐려고 하는 거는 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욕망의 형태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뭐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또는 왜 날씨가 이래 덥지 저기 있는 사람 왜 저렇게 시끄럽지 뭐 이런 이제 그런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성냄입니다. 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기는 화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화 중에서도 조금 이제 과거에 내가 이거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런 게 뭡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 많이 나죠, 그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수행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과거에 대한 미련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그 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들떠는 거 이걸 들뜬과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화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들뜸 후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날도 노곤하고 이러니까 그 편안함을 즐기거나 또는 따분하고 재미없으면 또 뭐 합니까? 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둔해지고 게을러지는 뭔가 쉽게 말하면 졸음이 오고 멍해지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해태원침.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아차리고 다시 이게 이놈의 정체가 뭐라는 것 정도는 알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다시 숨으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현재 숨이 들어가고 나가 이걸 찾아서 또 현재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가 저거가 이렇게 이제 또는 내 수행해서 뭐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가 뭔지 모르고 이건 의심이고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의심이라고 알아차리고 오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마음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 상태가 이런 수행의 방해 요소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수행할 때는 그냥 뭐 이게 욕망인지 화인지 해태원침인지 들뜸 후회인지 의심인지 이 정도만 알고 돌아오니까 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알지 못하지만 수행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반주하는 시간에 나한테 일어났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건 좀 더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원인이 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반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삼매력과 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현재 이 숨을, 현재 일어나는 이 공기를 알아차려고, 그 현재에 머물려고 생각 없이 그냥 현재 이 숨만 알아차려고 하는 거기서 삼매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걸 방해하는 우리가 이제 딴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이 장애를 내려놓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번뇌들이 많아서 이런 수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 자기 마음에 대한 통찰이 좀 같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와 삼매와 지혜가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지혜가 성장하면 내가 이제 이게 호흡과 현재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걸 방해 요소가 점점 적어지니까 이제 삼매가 더 강해질 거고 삼매가 강해지다 보면 또 이 삼매의 힘이 있으니까 머무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또 조금만 뭔가 민감하게 반응이 돼도 생각이 좀만 움직여도 그걸 금방 또 파악할 수 있어요. 마음이 고요할수록 이 마음의 움직임이 잘 파악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매와 지혜가 잘 조화롭게 형성되면서 이제 수행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호흡 수행이 발전돼 가는 원리다 이거예요. 보통은 보면은 단순히 이제 호흡에 집중만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나를 괴롭혀 가지고 내가 이제 삼매가 얻지 못했고 이런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 장애를 알아차리고 자꾸 이제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장애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혜가 같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게 지혜가 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또 수행하다 보면 또 이제 순경계가 나타나면 또 거기에 달라붙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미 배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순경계가 나타났을 때 달라붙는 그런 욕망도 처리하는 방법을 이미 조금씩 터득해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혀서 수행이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이게 바른 삼매다. 그래서 팔정도에도 보면 항상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에 들잖아요. 그죠? 바른 삼매. 그리고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무리하지 않으면, 과하게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서 지혜가 성장됨에 따라서 삼매도 이루어지고, 또 삼매가 성장되면 또 지혜의 성장을 돕고 이러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수행하는 게 이제 너무 억지스럽지가 않고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호흡 수행이 좀 재미도 있어지고 잘 되니까 이제 호흡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차차 늘어나겠죠. 그죠? 처음에는 1초, 뭐 2초밖에 안 되던 게 나중에는 뭐 10초도 가고 한 호흡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집중이 되고, 그 다음 두 호흡, 세 호흡, 나중에 10분, 뭐 5분, 10분 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매력이 증가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한 5분 정도라도 이렇게 이제 뭔가 삼매 현재에 머무는 힘이 좀 생기면, 여기서 5분이라는 건요, 그 사이에 아예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보통은 보면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우리가 생각에 또 생각이 보태지고 해서 이렇게 생각이 분화되면서 이제 번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삼매력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마치 이렇게 새가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듯이 생각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 이게 내 현재 그 수행 상태를 깨진 않아요. 그냥 어떤 생각이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냥 불쑥 일어났다 슥 스치지, 우리가 여기에 반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보통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분별하고 또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제 한 5분 정도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서 그냥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슥 스쳐 지나가고, 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슥 스쳐 지나가고, 이 정도로 그냥 하면서 마음의 고요함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가 한 5분 정도 지속되면, 그때는 삼매력도 좀 생겨 지혜 힘도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수행의 강도를 조금 높여도 되는데, 그게 바로 숨의 정 과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좀 더 현재 좀 더 면밀하게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마음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약간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막 현재 너무 집중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숨이라고 치면 막 숨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이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있으면 힘도 과도하게 들어가고, 이게 너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짧게는 집중이 잘 되지만 이걸 오래 일하고 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들고 오래 뭐 있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고 안 놓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안 놓칠 정도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5분 정도 유지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감이 그래도 조금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숨에 머물러 있는, 현재에 머무는 힘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도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단계인 숨의 정 과정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내가 숨이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때 뭐 놓치면 놓치는 대로 알아차리는 만큼만 알아차려도 되거든요. 처음에 수행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여기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긴장되고 상기되고 두통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5분 정도 유지되면은 그래도 좀 숨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가급적이면 안 놓치고 현재를 알아차리려고 약간 이제 숨에 머무는 그 힘을 조금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게 이제 숨의 전 과정 알아차리는 건데, 이때는 숨이 이제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여기서 공기가 이래 들어가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지점에서부터 여기 있으면 숨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숨이 일로 지나가는 걸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숨을 자꾸 쫓아다닐 필요는 없고요. 입구에 가만히 지켜 있으면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여기 입구에서 어느 한 지점을 정해. 이거는 이제 관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보통 정하면 됩니다. 숨이 이제 딱 들어가는 그때부터 해서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서 숨이 들어가는 그 숨을 하나하나 가급적이면 하나도 안 놓치고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면 그게 숨의 전 과정인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처음 수행할 때는 숨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여기 좀 알아차렸다, 여기 좀 알아차렸다, 여기 좀 알아차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숨의 전 과정 알아차릴 때는 가급적이면 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내가 관찰하는 건 여기 멈춰 있으니까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전체 과정이 다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관찰 지점에, 그죠? 시작 지점에 멈춰 있으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숨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알아차린 지점은 한 군데니까, 그죠? 실제로는 숨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만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마치 여기 숨이 멈춰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래 들어가고 나가는데 나는 여기 있는 숨만 계속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숨이 멈췄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가 그냥 이런 거죠. 문 앞에서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 한 10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항상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은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그냥 항상 내 앞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숨이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숨에 좀 더 몰입이 되는, 좀 더 이제 산매력이 정장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딴 데로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도 좀 더 이제 현재 머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딴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막아줄 수 있고 그 산매력이 더 커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수행하면서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거의 그 자기한테 이제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종류는 되게 뻔하거든요. 수행해보다 보면 맨날 비슷한 게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이제는 삼매 그 이제 현재 머무는 힘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바로 이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거고, 이 숨의 전 과정 알아차리는 이 방식은 그 니미따가 생겨서 이제 대상을 바꾸기 전까지는 항상 이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수행의 테크닉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니미따도 생기고 이러면 이제 이 숨을 알아차릴 필요 없이 니미따로 대상을 바꾸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니미따를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 숨의 표상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숨이 이제 숨에만 머물러 있는 힘도 강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좀 숨도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네 번째 단계에서 숨을 더 고요하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다 보면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니미따도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행하시다가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좀 딴 생각 없이 숨에 잘 머물러 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이래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좀 더 수행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해보셔도 괜찮다.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방식이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머무는 거죠. 현재 자기 몸, 현재 내가 뭐 이래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일하는 이 동작에 그냥 딱 마음이 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이거 몸이잖아요, 몸. 그리고 숨을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현재에 현재 그 행위와 하나 돼서 머물려고 하는 그게 이제 기반이, 그게 바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는 그 수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호흡 수행할 때는 이제 현재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게 한 5분 정도 지속되면 이제는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전환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또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또 같이 한번 실습. 아직까지 이제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해오듯이 숨만 알아차리는 쪽으로 하시고요. 좀 그래도 좀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숨의 전 과정을 봐도 괜찮겠다 하는 분들은 또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